안녕하세요. 김명신의 교육문제해결소 진행을 맡은 김명신입니다. 네, 최근에 그 학부모 악성 민원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민주주의에 또 다수의 주체들이 살아가는 공간에서 민원은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나와주신 교장 선생님도 그 학교가 발전하는데 또 민원은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학부모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창교육 학부모의 강혜승 서울지부장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와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의 서울지부장 강혜승입니다. 네, 학부모 민원이 계속 요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민원이란 말이 참 불편합니다. 네, 저희가 마치 민원인이라고 이렇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교육기본법이나 저희가 또 학부모 그 기본 조례, 그러니까 학부모회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서울시 교육청에다. 그러면은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학부모들은. 그럼 의견 제시라고 하면은 참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용어 선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우리가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민원인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보면은 저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방법도 굉장히 좀 많이 부족했고, 무엇보다 지금 디지털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제가 이제 학부모 단체 활동가로서 예전엔 저한테 이렇게 궁금한 거를 많이 물어보거나 또 상담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전화로.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뜸해요. 근데 요즘은 학부모님들이 맘카페를 많이 선호하시죠. 맘카페에서 다 해결하시죠. 네네. 그러니까 맘카페에서 정말 학교 현장을 제대로 알고 있는 정확한 정보를 주면 참 좋을 텐데, 약간 왜곡된 정보, 그리고 교사와 소통하는 문제들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학부모님들은 이렇게 가능하겠구나 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마다 그 학교마다의 특성이 다 달리 있거든요. 학교 구성원들이나 뭐 이런 관계도 이렇게 어떻게 맺고 하는지.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모르고 그냥 디지털 소통 그 학부모 커뮤니티 안에서의 이야기만 듣고서 섣불리 접근하는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카더라 통신 같은 것들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요즘 뭐 금쪽이란 말 많이 쓰죠. 예, 요즘 저출산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주 우리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귀한 아이들입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이죠. 그렇지만은 그 금쪽이 같은 내 아이의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정말 학교 안에서 어떤 문제가 조금 뭐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면은 학부모님이 담임 선생님하고 먼저 소통을 제대로 해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서로 그런 그러니까 맥락을 좀 제대로 이해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소통 부분들이 좀 부족하고, 또 요즘에 선생님들 보면은 굉장히 그 요즘 엄친 아들, 딸 뭐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적이 높아요. 기대를 들어가니까요. 공부 잘하는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렇게 공부 잘한 선생님들이 정말 그 30대 이후에 아이를 놓고 그런 학부모님들하고 또 소통하는 방법들을 교대에서 배웠을까요? 안 배우죠. 네, 그러니까 진상학부모 대하는 방법만 그리고 전례가 된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MZ 세대들 선생님 같은 경우들은 이렇게 대면에서 소통하는 것보다 이렇게 카톡으로 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 걸 더 선호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이 지금 많이 빠르게 변화해서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예전에는 그 창교육 학부모에 그 창교육 상담실이라고 있어가지고 막 전국에서 이러저러한 이제 사례가 접수되면은 그걸 또 이제 분석해서 사례집도 만들고 사례집도 만들고 네, 그게 그랬습니다. 아주 큰 사업 중에 하나였었는데,
지금 학부모님들이 뭐 그렇게 단체의 문을 두들겨서 이제 그 경험이 많은 선배 학부모라든가 그런 이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지는 것보다 그냥 맘카페에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우리 애가 당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 또래 중에서 그런 그렇죠. 네, 소문을 들었거나 경험을 한 맞아요. 엄마들이 이제 전수를 시키면은 이제 그거를 아주 금과옥도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젊은 엄마들 중에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전에도 저희가 상담 사례집을 보면 어려워했던 게 학부모들도 교사와 어떻게 소통을 할까요? 하는 질문들이 많았거든요. 네. 어려우니까. 그렇죠. 교사가 애를 뭐 어떻게 맡겨놓은 접근을 해야 입장에서. 되는지 네. 그런 네. 부분이었는데 그런 문제는 근본적인 질문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소통하는 방식들이 예전에는 저희는 그래도 교사분들을 많이 신뢰하고 존중하고 그런 절차 같은 것들을 좀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소통해야지 될지에 대한 부분부터도 제대로 학부모 교육이라던가 학교 안에서 전달받지를 못해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또 이제 엄마는 애 말만 믿게 돼 있는데 애들이 또 아무리 어려도 또 자기 보호 능력은 있어가지고 그럼요. 애들 말을 다 믿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삼자 간에 이렇게 의견을 좀 맞춰보고 네. 진상을 좀 파악하려는 좀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훈련이 안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걸 어느 한 단계만 이렇게 그 놓쳐도 그럼요. 사건은 다른 게 확 전개가 되는 거니까 참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악성 민원인이 되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악성 민원인도 있겠지만 그렇죠. 또 일부분은 네. 모르고 또 네네. 그렇게 이제 악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학부모님들이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초등학교나 이런 데 전화를 하면은 이제 그런 녹음 멘트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잘못하면은 이제 공무집행 방해로 이제 처벌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네, 실제는 네. 어떤가요? 실제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는 건데 아직 법이 만들어진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일정 부분 저희가 어디 요즘 상담하게 되면은 다 이렇게 녹음돼서 멘트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예, 서로 언어라던가 이런 것들은 조절을 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공무집행 방해했다고 뭐 벌금 매기고 무슨 돈 내라고 하고 이게 학교 교육 현장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되게 많이 들고요. 이게 정말 교육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까요? 학부모와 교사들이 서로 더 척을 두고서 학부모는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고발하고 아니 또 학교 입장에서는 학부모를 공무방해죄로 고발하고 뭐 고발이 남발하는 이 학교 문화 이게 지금 우리 미래 세대의 아이들이 배워야 될 학교 공간일까요? 저는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러다가 학교가 노키즈 존이 될지도 모른다고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굳이 학교를 보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학교로서의 교육 그러니까 학교 구성 공동원들이 정말 각자의 역할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란 공간은 작은 사회잖아요. 그렇죠. 미래인으로 성장하기 전에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저는 다 배운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사실 민원을 담임선생님한테 직접 얘기하게 돼 있잖아요. 네네. 지금 그래서 이제 좀 민원 처리를 좀 이제 정부 당국에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는 좀 행정실장님들이 그런 민원 처리에 동원이 될까봐 교육청 앞에서 집회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민원은 어떻게 처리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교육부에서 나왔던 거는 교장 선생님 책임 하에서 어쨌든 5명으로 구성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행정적인 그 간사 역할은 공무직이 또 하게끔 되어 네, 있다 보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학교 안에는 분명히 다양한 그 기간제 교사도 있고 학교 비정규직들도 있는데 이분들하고도 이런 논의를 할 때는 소통도 안 하셨어요. 그러고서 발표를 딱 하니
다들 지금 왜 이거를 행정실장이 하고 교육공무직이 하지? 이런 일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선생님이 가장 잘 아시겠죠. 그럼 선생님이 배제되고서 이분들이 기계적으로 그거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소통을 안 하고 기계적으로 뭔가 형식적으로 급한 마음에 뭔가를 계속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교육부에서 발표한 이 과정부터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육부는 그냥 뭐 대책 발표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교육부 장관이 기자회견하고 네. 이제 페이퍼 돌리면은 마치 그걸 다 한 것처럼 네, 계속 네. 그런 식으로 넘어갔었기 뭐 대통령님 때문에 말 그렇죠, 한마디에 킬러 문항 없애라고 하고 뭐 사교육 이권 카르텔 얘기하고 저희는 이렇게 법을 계속 강조하면서 법으로 뭔가를 강제하겠다는 거는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교육부하고 법조인들하고 무슨 카르텔이 있나? 이렇게 됐을 때는 아니 법리 싸움을 했을 때 좋은 부분들은 누구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건 저의 생각일 뿐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학부모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 또 학부모 자체들은 너무 그 동년배들의 맘카페에 의존하지 말고 담임 선생님이라든가 또는 선배 학부모 또 이렇게 단체들의 좀 이렇게 좀 객관적인 그런 좀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하나씩 둘씩 해결을 해 나가는 그런 성숙한 학부모로서의 그런 준비 또 과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단위학교에 학부모회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학부모회 활동들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학부모회 활동을 하시고 또 학교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학교 현장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악성 민원인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학교 현장에 직접 참여해서 우리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학부모회가 활성화된 곳은요. 이런 작은 민원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머리 맞대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혁신학교든 뭐 그런 전국 단위로 보면 요번에 해밀초등학교 사례도 많이 나왔잖아요. 세종에 있는 그런 식으로 학부모회 활동을 좀 꼭 하시고 학부모회 활동 속에서 이런 지혜들 좀 함께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학부모회도 만들어 놓고 좀 형해화돼 가지고 오는 분만 이제 점점 이제 애들이 뭐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들은 막 학교에 휴가를 써서 직장 휴가를 써서라도 오지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면 이제 좀 관심이 많이 옅어져 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들 엄마만 참여하고 이제 이렇게 거수기 노릇도 하고 그렇지만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가 잘 굴러가는 학교는 여러 가지 민원이 거기서 자체 해결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건강한 학교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셨습니다. 네, 오늘 김명신의 교육문제해결소에서는 학부모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을 강혜승 전국 학부모회 서울지부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